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구 3.1도, 경북은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의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9도, 경북은 4도에서 1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상주, 구미 등 경북 서부 내륙에는 눈이 1에서 5cm 내리겠고 대구는 진눈깨비만 날려 눈이 쌓이지는 않겠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의 한 주택가에서 리모델링 중이던 2층짜리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주차돼 있던 차량 한 대가 부서지고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북구 산격동의 한 주택가. 건물이 폭격을 맞은 듯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직후 찍힌 화면에는 사고 현장 옆 건물 2층에서 주민 10여 명이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으며 사다리를 타고 내려옵니다. 2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것은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이 사고로 주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한 대가 크게 부서졌고 차 안에 있던 39살 김모 씨가 다쳤습니다. 옆 건물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는데 쾅쾅쾅 소리가 나면서 지진이 난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전기도 나가면서 붕괴된 이 건물은 원룸으로 사용하다가 상가로 활용을 변경하기 위해 3개월 전부터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가 보강 공사는 열흘 전쯤 마무리돼 현재 아무도 입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있는 부분적으로 먼저 확인한 후 그 이후에 철거 작업 같은 거는 구청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무너진 현장에 매물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목격자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안동시 정화동 귀례정 주변에 원희엄마 테마파크가 조성됩니다. 다음 달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테마파크에는 원희엄마 조형물과 야외 무대 등이 들어서서 안동의 또 다른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98년 420년 만에 세상 빛을 보게 된 원희엄마 편지와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삼은 미투리는 당시 충격과 감동이었습니다. 구절구절 빼곡히 묻어나는 일찍 보낸 남편에 대한 애달픈 사랑은 국내외 언론은 물론 소설과 오페라의 소재가 되면서 국내 스토리텔링의 1호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아지똥이나 원희엄마 이야기는 지역을 넘어서서 또는 또 한국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세계인들에게 좋은 덕목을 줄 수 있는 참 훌륭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배경지인 안동은 이를 콘텐츠화하는 데 앞장서지 못했습니다. 발굴 15년간 동상 제작과 능소와 거리 조성이 전부입니다. 안동시는 한국적 사랑의 원형을 담고 있는 원희엄마 이야기를 소재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귀례정 주변 2,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조형물과 영상매체 상영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올해 12월에 착공 예정이고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하나의 스토리텔링 하려고. 그러나 20억 원을 들이는 테마파크에 비해 영원한 사랑이라는 원희엄마 이야기를 대변하는 특화된 킬러 콘텐츠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물품을 판다며 허위로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15살 정모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군 등은 지난 9월 말부터 20여일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디지털 카메라 등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12명으로부터 450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공익제보를 차단하고 보육교사의 재취업을 막은 수단으로 악용된 블랙리스트 실체가 지난 5월 드러난 이후 대구시가 내놓은 대책이 부실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오늘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대책으로 내놓은 보육교사 고충처리센터가 예산이 부족한 데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협조를 받는 대구시 보육정보센터 안에 설치돼서 실효성이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또
아직 발족도 안 한 구군 사회복지협의회란 민간단체에 반영한 예산 8천만 원을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사 임금 실태 조사를 위한 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할 중앙교육연수원이 신사옥 착공식을 갖습니다. 오늘 오후 대구 혁신도시에서 착공식을 갖고 건립에 들어가는 중앙교육연수원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2015년 초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공무원 등의 교육훈련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난 1970년에 건립됐습니다. 대구시는 중앙교육연수원을 끝으로 대구 혁신도시에 신사옥을 짓는 10개 기관이 모두 착공식을 마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중앙신체검사소와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전까지 마무리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대구 시인의 건축 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6%가 늘었습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지난해 대비 51%가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컸고 공업용 허가 면적 증가율이 45%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대구시 내 미분양 주택은 지난 1월 5,500여 가구에서 9월 말 현재 1,600여 가구로 올 들어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 개선 및 일자리 매칭 캠프를 오늘부터 29일까지 실시합니다. 모두 20개 특성화고에서 50명의 학생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취업 포트폴리오 작성과 우수 중소기업 취업 상담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취업 상담회에 참여하는 13개 업체는 자기 기업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일부 업체는 현장 견학도 시킬 예정입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